네, 안녕하세요. 식을 통해서 두 번째 만나 뵙게 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의 강재승입니다. 이제 두 번째 출연인데요. 지난번 출연 이후에 이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학자라는 사람이 앞타민 C를 홍보하는 것이냐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앞타민 C 복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일반 비타민 C하고 병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일반 비타민C와 동일하게 메가도즈 섭취가 가능한 것인지 이 네 가지에 대한 질문을 제가 가장 많이 받았는데요. 요약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앞타민C는 목적에 따라 적정량 섭취가 가능하고 기존 비타민C하고도 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비타민C하고 똑같게 동일한 개념으로 메가도즈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도 그렇지만 이번에 출연한 것도 앞타민 C라고 하는 어떤 특정 제품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로서 비타민 C 기능적인 장점, 그리고 그거를 개선시킨 또 앞타민 C라는 물질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의학적인 설명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앞타민 C는 비타민 C와 같이 연구에 사용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또 제품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비타민 C하고 앞타민 C 두 가지 물질을 모두 연구해온 입장에서 이미 잘 알려진 비타민 C의 효능을 바탕으로 해서 앞타민 C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완적인 가능성, 그런 부분들, 또 장점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제가 또 다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비타민 C와 앞타민 C 섭취가 우리 몸에 왜 필요한지 지난 인터뷰를 아직 못 본 분들을 위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비타민 C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비타민 C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지를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동물들은 만들지만 사람이나 침팬지와 같은 영장류는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이나 아니면 보충제로 섭취가 필요한 영양소고요. 가장 대표적인 작용은 항산화 작용이죠. 그래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세포를 보호하고, 그리고 면역 기능을 높여준과 동시에 우리 몸의 중요한 피부의 구성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리고 연골의 구성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콜라겐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앞타민 C는 이런 비타민 C의 기본적인 효능을 바탕으로 해서 체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작용하도록 보완된 형태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비타민 C와 앞타민 C의 우열을 가린다기보다는 구독자 여러분 개인의 건강 목적과, 그리고 지금 현재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선택지를 넓힐 수 있는 또 하나의 물질이 바로 앞타민 C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비타민 C가 몸에 부족하면 괴혈병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극단적인 사례 외에 비타민 C 부족을 의심해야 하는 몸의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괴혈병이라고 하는 거는 비타민 C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정말 우리 몸에서의 극단적인 혈관이 터지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되는 질병이죠. 근데 이렇게까지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은 먼저 아주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보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호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쉽게 피로해지고 무기력함을 느끼고, 그러면서 감기에 자주 걸리고, 그리고 감기 한번 걸리면 회복이 느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도 사실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주말 동안 좀 고생을 했는데요. 이러한 증상과 더불어서 괴혈병이기 때문에 혈관이 터져서 잇몸에 출혈을 하든지, 그 다음에 어디에 부딪히면 멍이 잘 들고, 그리고 콜라겐 합성이 안 되니까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과 동시에 상처가 났을 때 상처의 치유에 있어서도 지연되는 현상이 흔히 나타납니다. 이게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C의 항산화 작용과 콜라겐 합성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평소에 영양 상태를 잘 점검을 하시고 일상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몸 안 염증과 독소는 왜 생기는 것이고 앞타민 C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몸에 이제 염증과 독소가 쌓이는 가장 주된 이유는요, 현대인들이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가 뭐 그냥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신체적인 스트레스도 중요한 스트레스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 신체적인 스트레스는 과도한 피로에 의해서 유발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또 어떤 그 불규칙하고 불균형된 식습관, 그리고 최근에는 뭐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서 주변의 이런 인자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의 활성산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염증을 유발하고 염증 유발에 의해서 독소가 우리 몸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이 세포를 손상시키기도 하고 또 노화를 촉진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만성염증의 가장 큰 주범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로라든지 면역 저하로 연결이 되는데 이 비타민 C는 이러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작용을 해서 중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앞타민 C는 이런 비타민 C의 기본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체내에서 산화하고 분해되기 쉬운 한계를 보완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설계된 그런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타민 C에 비해서 염증을 조절하고 독소가 몸에 쌓이는 것을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비타민 C를 선택할 것이냐 앞타민 C를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지가 좀 더 넓어졌다라고 하는데 비타민 C와 앞타민 C의 의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요새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짬뽕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삼선 짬뽕을 먹을 것이냐. 같은 짬뽕인데 삼선 짬뽕이 조금 더 비싸죠. 그렇지만 짬뽕의 매콤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냥 짬뽕도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해물의 어떤 뭐 시원한 맛을 느끼고 싶다라고 하면 삼선 짬뽕을 선택을 하는 거죠. 비타민 C와 앞타민 C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 C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비타민 C만 드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비타민 C에 의해서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비타민 C에서 부족한 부분을 좀 개선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앞타민 C를 선택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으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건강 상태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루 적정 복용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가 보통 비타민C 하루 섭취 기준을 얘기할 때에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고하는 그 일일 권장량을 참고하는데 성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루에 약 75에서 90mg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요새 뭐 100mg까지도 넘어갔습니다만 일단 안전한 상한선은 2000mg, 약 2g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경우, 이걸 우리 흔히 메가도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루에 뭐 5에서 10g 정도까지도 섭취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메가도즈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으냐? 괜찮습니다. 왜?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과량으로 섭취했을 때에는 체내에 축적되지 않고 이것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배출되는데 배출되는 과정에서 일부 분들에게서는 위장이 불편하다거나 또는 설사와 같은 부작용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앞타민 C는 비타민 C의 체내 작용을 늘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타민 C를 과량으로 복용하는 메가도즈 방식의 형태로 복용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아침에 한 알, 저녁에 한 알 정도 섭취하시는 게 적정하다라고 저는 권장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추가로 더 비타민C를 섭취하고 싶다라고 느끼실 경우에는
앞타민 C가 아닌 비타민 C, 보통 우리가 1g짜리가 한 알인데 그것을 한 알 내지 두 알 정도 더 중간중간에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타민 C를 먹고 두근거림이나 부종이 나타날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해야 하나요? 예, 이거는 뭐 앞타민 C뿐 아니라 비타민 C를 먹었을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섭취를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복용을 중단하고 일단 그 본인의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게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이거는 특히 메가도주로 섭취했을 때에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 뭐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자면 이게 우리 몸에서의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의 변화가 나타난다든지 위장관의 자극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투압의 변화로 인한 우리 몸에서 일시적인 체액의 이동으로 인해서 심장 박동의 변화나 부종이 이제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앞타민 C 역시 체내에서의 작용이 길어졌다 뿐이지 비타민 C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용량을 줄이거나 또는 섭취 간격을 늘리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된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전문의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시고 복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이상 반응이 아니고요. 내 몸에 맞는 용량을 찾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약을 먹더라도 적정량이 있는데 그 적정량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1g을 먹였는데 이건 너무 과하다라고 하면 진료를 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거는 용량을 줄여봅시다 라고 하고 용량을 찾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평상시에 먹는 비타민C 또는 비타민C의 효능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효능을 보기 위해서 먹는 앞타민C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타민 C 섭취로 비타민이 공급되었을 때 비교적 즉각적인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질병이나 상태가 있다면요? 일단 비타민C 하면 저도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제가 감기에 걸려서 주말에 좀 고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는 그런 상황이 될 때 감기가 진행이 되기 전에 감기가 걸렸다라고 느꼈을 초기 단계에 비타민 C를 3알 내지 4알까지 먹습니다. 그러면 감기 증상이 생각보다 빨리 없어지는 현상을 많이 관찰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개선 효과다라고 하면 초기 감기에 비타민 C의 효능. 사실 저는 어저께 앞타민 C를 4알을 먹었습니다. 예, 메가도즈 먹지 말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랬잖아요. 저는 비타민 C도 쭉 지금 20년째 먹어왔고 앞타민 C도 거의 뭐 지금 뭐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한 10년째 먹고 있기 때문에 제 적정량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나는 감기 증상이 있으면 앞타민 C 4알까지 먹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먹었더니 오늘 굉장히 상태가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즉각적인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초기 감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잇몸이 출혈이 있다거나 또는 치주염 같은 어떤 염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만성 피로와 같은 부분들, 그 다음에 피부의 탄력이 저하가 되거나 피부에 주름이 있거나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비타민C나 또는 앞타민C를 섭취하셨을 때 즉각적인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확한 효과를 많이들 보신다고들 하는데 이 효과들을 과연 앞타민C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또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타민C는 비타민C의 작용 시간을 길게 연장시킨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효과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가 아주 큰 상황, 다시 말해서 뭐 산소를 많이 쓰는 운동을 한다거나 또 스트레스가 큰 상황의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수면이 부족한 상황들, 그리고 정신적으로 강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런 것들이 나의 피로와 연결이 돼서 컨디션이 굉장히 저하됐다라고 했을 때 비타민C나 앞타민C를 섭취하셨을 경우에
비교적 빠르게 체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면 결국은 우리 몸에서의 회복 과정을 빨리 도와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또 조심하셔야 될 게 개인차가 클 수가 있어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현상이 있을 때 비타민C 먹으면 좋아진다고 했지 하고서 비타민C를 드시고 난 후에 왜 빨리 이런 현상들이 완화되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건 그러한 스트레스나 그러한 증상들을 유발시킨 생활 패턴,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보완을 하는 과정을 같이 함께 해주셔야지 조금 더 효과적인 효능을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피로는 간 때문이라는 말이 많은데요. 비타민C, 앞타민C 섭취가 피로 회복에 좋다면 간도 좋아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피로는 간 때문이라고 하는 게 유명한 제약회사의 어떤 의약품의 선전에 나와서 피로는 간 때문이야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요. 제가 2013년도에 글로 너크아웃 마우스, 그러니까 글로 유전자 변형 마우스라고 해서 사람처럼 비타민C를 못 만드는 생쥐에다가 비타민C를 투여하지 않고 난 후에 간염을 유발을 시키고 난 다음에 간에서의 변화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 화면으로도 보여드릴 텐데요. 이때 보면 간세포 손상이 굉장히 심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C 부족에 의해서. 근데 비타민C를 공급을 하면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어떤 급성 간 손상이 유발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면역 반응이 지나쳐서 생긴 급성 간 손상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완화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냐면 비타민C는 간세포 자체를 보호하고요. 간의 회복 환경을 돕는다는 그러한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앞타민C를 이용해서 또 이러한 동일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와 앞타민C가 필요한 간에, 특히 손상된 간세포의 손상을 예방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미 논문을 게재를 했고 학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또 재밌는 사실은 최근에 이제 앞타민C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 몸에 NK세포라고 하는 어떤 항암세포에 대한 임상 실험을 한 예가 있는데, 이때 이제 앞타민C를 복용을 한 건강한 사람의 혈액을 뽑아서 거기서 NK세포를 분리를 하는데, 분리하기 전에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을 하는 혈액 내 인자들에 대한 검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흥미롭게도 모든 사람에서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서 혈중에서의 알부민 수치가 상승이 되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알부민은 간 기능을 대표하는 지표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종합을 해보면 비타민C, 특히 앞타민C는 필요한 간의 회복뿐 아니라 간 기능 전반의 기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